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섰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들어요. 올해가 참 유난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가 이 투자 시장에서 모두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은 참 저에게 의미 있는 한 해였어요. 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일들을 또 일궈냈고 겪으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기회와 도전이 공존했던 이 한 해 동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함께 또 웃을 때도 있고 또 울을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함께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배우고 나누었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제게는 참 큰 보람이었습니다. 이제 한 달 좀 안 되게 남았는데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정리를 하면서 2025년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좀 잠시 멈춰서 올해 한 해를 좀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다짐으로 2025년을 맞이를 하면서 또 자산 증대에 있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이제 12월 마지막 달의 시작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마지막까지도 함께 이렇게 걸어가면서 여러분들과 서로 힘이 되고 응원이 되는 그런 그 방송을 내년에도 또 새롭게 저희가 준비하는 그 컨텐츠도 있으니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이제 이 오전에 커뮤니티 내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몇몇 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나누면서 뭐 가상화폐 관련, 해외 투자 관련, 특히 이제 국내 시장 관련해서 지금 뭐 한국 증시가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죠. 예? 11개월 중에 8개월 동안 지수가 하락을 했어요. 음봉입니다. 이 상황을 단순히 경기 침체나 외부 요인으로 탓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코스피 지수가 올해 7.2%가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무려 21.8%가 하락을 했습니다. 뭐 대형 IMF처럼 이런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대형적인 이 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8개월 연속으로 음봉을 기록을 했고 시장이 무너져 내렸고 앞으로 2025년도에 12개월 연속 양봉이 나온다고 한들 우리가 원하는 그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의구심이 많이 드는 상황이에요. 일본, 대만, 미국 주요 증시들은 다 거의 대체로 상승세를 또 보였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책 효과, 거기에다가 또 투자자들 유입, 그 다음에 미국에는 또 반도체로 인한 그 기술주의 랠리, 산타 랠리. 그래서 이제 저희 아카데미에서도 해외 투자를 하시고 자산 증대를 어마어마하게 증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오늘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를 구축을 하지 않고 변화를 주지 않으면 투자자 이탈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은 크게 반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국내 투자자 예탁금이 2021년 평균 67조에서 올해 17조가 줄었어요. 50조로 줄었습니다. 반대로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은 140조를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밥상 차려져 있는데 우리는 그 밥을 안 먹고 있는 상황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외 투자는요, 여러분들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해야 돼요. 필수예요. 그리고 국내 시장은 이 비도덕적인 이 상장사의 문제, 제도적인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비도덕적 경영이란 그 얘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들리고 있고 주가 조작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주가 조작에 대한 그 처벌도 그렇게 다른 국가에 비해서 높지 않습니다. 물적 분할, 주주 가치를 무시해버리는 그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배당에도 참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슬퍼할 정도로 인색한 그런 이 기업의 문화는 국내 투자자의 매력을 계속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수출 증가율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시가 반등하기 쉽지가 않겠죠. 이익 전망치도 반도체, 자동차 다 하향 조정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 해외 투자 점점 늘어날 것이고, 저희도 지금 해외 투자를 하고, 뭐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투자를 오래 해왔죠. 자산증대도 해외 투자로 많이 해왔고, 그리고 지금 국내는 주가 조작에 대한 제재가 약할 뿐만 아니라 주주 가치가 어떻게 보면은 무시당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들리고 있어요. 예? 이런 시장에만 의존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밥상을 차려줬는데도 굶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미증시는 글로벌 기업이 이끌고 있어요. 탄탄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는 여러분들 성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해외 투자가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쉽습니다.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뭐 플랫폼 정보 같은 것들은 이제 저희가 아카데미에서 드리는 것처럼 디테일한 정보들은 얻기 쉽지 않을 수 있으나 그 개인 투자들 해외 투자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국내 시장에 아직도 이제 막연한 애정을 갖고 하나의 섹터에 매달리고 거기에 이제 평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진행을 해서 자산을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앞으로 이 주가가 반등을 한다 한들 그 소중한 자산을 해외 자산에 이제 또 분산해서 투자를 해서 성과를 지금 이미 올리고 있는 분들을 따라잡기 힘들 겁니다. 갭차가 더 클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 시장이 언젠가 좋아지겠죠. 언젠가 좋아지겠지만 언젠가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더 큰 실수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라이브 방송을 제가 진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많은 분들이 이제 메시지도 주시고 또 여기 이제 라이브 방송할 때 커뮤니케이션을 또 해주셨는데, 금양 이제 관련 얘기가 있어요. 이거를 사실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사건이 어떤 것들을 의미를 하는지, 그리고 이 기업이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앞으로 이 회사가 어떤 길을 걸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냉정하고 전문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팩트 기반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투자 매력도가 여전히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상황을 한번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그 금양에서 공시 나온 부분이 바로 이거죠. 류광지 회장의 그 BA 대부 19일, 13일 두 차례 걸쳐서 312만 5천 주, 이후에 추가로 49만 6천 주. 11월 13일 날 총 365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대출은 금양 주식 362만 5천 주를 담보로 해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1차 13일 날 진행된 이 대출은 유광주 회장의 주식 262만 5천 주를 담보로 315억 원을 먼저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 금양 주가가 34,300원이었어요. 그리고 금양 주가가 약 일주일 만에 3만원대 밑으로 떨어졌죠. 떨어지자 이제 담보 비율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50만 주를 추가 담보로 제공을 해야 됐습니다. 2차 대출을 받은 거예요. 이제 19일 날, 그쵸? 주식 50만 주가 아니라 조금 모자르는 49만 6천 주. 그래서 50억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대부업체 대출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거는 신용도가 낮거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 선택하는 방식이죠. 금양은 한때 시가총액이 8조가 넘겨졌던 그 상장 회사죠. 이런 회사가 이제 1, 2금융권이 아니라 대부업체에서 자금을 조달했다는 점이
이 개인들 투자자들에게 큰 지금 충격을 가져오고 있어요. 2차 전지 신화에서 뭐 신기루로 이런 이제 기사, 비판 섞인 기사도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469 배터리라는 그 차세대 제품 개발 소식을 발표를 했고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았고, 하지만 469 배터리에 대한 수주 계약은 아직 체결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리고 부산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지만 시공사 지금 동부건설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 그다음에 뭐 저희 이제 주주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데 커뮤니티에 그 실제로 그 안에 지금 이제 뭐 막아놨다 그래요. 예, 뭐 아예 볼 수 없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방송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대부업체 대출 자금의 상당 부분이 밀린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문제는 9월에 이 미국 기업 관련해서 이제 여기가 나오는 게 뭐 아주 그냥 다 찝어냈는데, 기업가 2조 3천억 원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가 총판 이후에 단순 총판 계약으로 수정을 한 점을 또 기사에서 명시를 했고, 또 그리고 몽골 광산에 대한 부분, 이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죠. 이때부터 이제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태세를 전환을 해야 된다고 이제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4,024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이 됐다. 예, 사실 이 전에도 이제 저희가 그 금양을 아카데미에서 안내드렸던 게 13만 원대에서도 이제 매도를 우리가 수익 실현을 했고, 이후에 10만 원대에서도 수익 실현을 했고, 또 이후에 8만 원대에서도 매도를 또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도 보면은 4월 5일이네요. 4월 5일 날도 저희가 오전 10시 25분에 금양 1차 저항라인 13만원, 1차 지지라인 10만원 이 얘기를 드리면서 무너지면 조정 세게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타 종목으로 수익을 낸 뒤에 이천지 물량을 조정받을 때 물량을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도 뭐 이천지는 뭐 작년 말부터 하락 가능성에서 계속 지금 뭐 말씀을 드려왔고, 예? 13만원 반등 이후에 저희가 이제 수익 실현하고 또 조정 구간 나오고 있다, 내일 하락 불가피할 것이다 관련해서 이야기를 또 했고, 일부 물량 정리 관련해서도 금양 물량도 바닥 라인 더 흘러내려올 것으로 예상된다 말씀을 계속 뭐 드려왔어요. 예, 3월달입니다. 이때가 3월달. 물론 뭐 유튜브에서는 매수 매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기업에 대한 그 분석 내용만 드렸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서 말씀을 드려서 대응을 잘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대응을 했고, 지금 뭐 이런 상황들이 이후에 이제 나타났고, 결국에는 한국거래소가 금양을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을 하고 벌점 10점, 제재금 2억을 부과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대응이 잘 대응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가만히 있는 것보다 이렇게 움직임에 대응을 하면서 자산 증대를 목적으로 우리는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후에도 뭐 부산 공장 건설 관련해서 뭐 배터리 관련 중요한 부분들을 이끌었던 이양도 전 사장의 건강상의 이유로 회사 떠난 부분, 예? 뭐 내부 경영 안정성에 대한 그 부정적인 영향 미칠 가능성에 대해서 또 얘기를 또 우리가 해왔고, 현재 상황이 되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대부업 관련해서 얘기를 좀 냉정하게 드리면, 기업이 지금 자금 조달 능력에서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1, 2금융권 여기서 자금 조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쵸? 금융의 신용도와 재무 상태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린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여전히 2차전지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금양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죠. 예, 금양에서 얘기를 했듯이 보유를 하고 있는 거는 긍정적인 그리고 영향이고, 공장 건설이 여러 가지 이런 그 성장통을 겪고 완료될 경우에는 생산 역량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면. 근데 부정적인 영향이 지금 너무 큰데, 공시 관련해서 허위 공시 얘기가 나오고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으로 시장 신뢰가 되게 크게 훼손이 되었어요.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 지금 최근에 이제 11월 29일 날 삼자 배정 유상증자 출자 전환 그 관련해서 재무 구조가 개선된다, 획기적으로 감소된다, 뭐 주당 이제 3만 원에 처분한다고 가정, 이거를 다 명시를 해놨더라고요. 되게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보입니다. 예. 뭐 41억 환급금 발생 관련해서도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 되게 기업이 지금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부업체 대출로 인한 재무 리스크, 투자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고, 469 배터리에 대한 수주 계약의 그 부분을 기다리는 그 주주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긍정적인 그 부분이 내년 양산이 시작되죠. 그 계획했던 부분이 또 차질을 빚는다면 2170 배터리 양산 시작되는데, 그런 부분 469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 이제 사업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 그런 그 언급이 된다면 또 문제가 또 클 거예요.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겠지만 또 다시 위험한 그런 상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투명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뭔가 다른 그 엄청난 호재가 필요해요, 사실. 그리고 경영에 대한 그런 부분을 투명하게 또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위 공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불성실 공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허위 공시는 아닐지언정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문제를 반복하지 않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 이거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수주 계약도 필요하고 공장 완공과 생산 본격화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곳곳에서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항상 좀 확인을 하시고, 이 대부업체 대출이 단순히 자금 조달 문제가 아니에요. 재무 건전성에 심각한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긍정적인 뭔가 장밋빛 그런 그 길을 걷고만은 있지 않은 거예요. 적신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 수주 계약, 이럼에도 불구하고 공장 완공을 해서 수주 계약을 따내면 도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현재는 투자 매력도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고 산업의 상황이 좋지 않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는 결과로 말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와 현실에 기반해서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게 설사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고 태세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그렇게 대응해서 이미 다 손실을 회복을 하고 있고 해외 투자를 해서 자산을 증대를 하고 있어요. 주말에도 또 계속 자산 증대하신 것들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담보대출에서 중요한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11월 13일 날 당시 주가가 34,300원이었다고 해요. 였어요. 담보 주식이 260만 5천 주입니다. 대출 금액이 315억이에요. 평가 기준으로 보면은 담보 주식 평가액이 34,300원 곱하기 262만 5천 주면은 약 899억이 나와야 돼요.
근데 LTV 대출 비율 315억에서 899억 원을 계산을 때리면은 35%가 나옵니다. 네? 즉 주식 평가 가치의 약 35%만큼만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2차 대출은 19일 날 받았어요. 2차 대출 담보 추가 주식이 50만 주였죠. 50만 주. 1차 담보 262만 5천 주에서 312만 5천 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추가 대출 금액이 50억 원. 이게 총 담보 주식은 이로써 362만 1000주가 돼요. 그렇죠? 362만 1000주. 총 대출 금액 365억. 근데 여기서 보면 365억 원 지금 나눠서 담보주식 362만 5천 주려면 17,000원입니다. 여러분들 17,000원. 네? 17,000원. 만원이에요. 11월 주식 평균가 32,000원 기준으로 30에서 35% 수준의 담보 대출 비율이에요. 이 대출 조건을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낮은 담보 가치의 평가가 있었다. 주당 3만에서 3만 4천원까지 거래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조건에서 주당 10,000원 수준, 만원입니다. 만원 수준으로 평가된 것은 대부업체에 물론 특유의 이 보수적인 담보 평가 방식이 있었겠지만 이게 금양에게는 좋은 조건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주들에게도 뭐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대부 업체들이 시장가 대비 안전마진을 적용해서 담보 가치를 크게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13일 이후에 지금 일주일 만에 3만 원 아래로 떨어졌었어요. 떨어졌다가 오늘 지금 몇 퍼센트죠? 3만 원이네요. 3만 원인데 이게 담보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추가 담보 요구 받을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결국에는 실제 추가 담보 설정을 50만 주를 진행을 했고 이게 대출 조건이 금양에게 되게 불리한 작용을 했음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업체 자체가 고위험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담보 비율을 보수적으로 책정을 할 수밖에 없고 일반 금융권보다 불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어요. 담보 주식 평가액이 낮아요, 되게. 예,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팩트는 그거예요. 선택지가 없었다. 예? 긴급한 자금 수요. 부산 배터리 공장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시급한 상황이다. 예? 일반 금융권에서는 재무리스크와 공시 문제로 인해서 대출 조건이 까다롭겠습니까? 안 까다롭겠습니까? 까다롭겠죠. 그리고 허위공시 문제랑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금양 신용도를 훼손을 해서 1, 2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이유로 또 작용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예. 그래서 앞으로 봐야 되겠지만 대부업체 대출은 금양의 자금 조달 능력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긍정적인 지금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회생을 해야 되는데 금양이 2차전지 산업에서 경쟁력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2차전지 산업이 장밋빛 길을 다시 겪어가야 되겠죠. 네? 그리고 부산 공장 건설 완료가 됨으로써 이런 빛이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장기적인 투자가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 개인 투자들은 더욱더 지루함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매력도가 낮은 상태를 지속을 할 가능성이 되게 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공지에 나온 글 있잖아요. 제3사 배정 유상증자 절차 완료로 2024년 3분기 기준 1285%에서 유상증자가 완료된 현재 225%
26%로 대폭 감소하였고 12월 2일 최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수증받은 자기주식 1,000만 주를 모두 처분해서 한 주당 3만 원에 가정한다고 하면 106%까지 감소해서 획기적으로 재무가 구조가 개선될 것 같다. 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1억 원의 환급금이 발생을 했고 양수금액 변경으로 기지급한 915억 관련해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출자 전환 같은 경우에는 최대 주주가 회사에 대한 책임감을 보여주는 거예요. 차입금을 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은 회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일부 회복할 수 있는 요소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봐야 되는 것이 항상 둘 다 봐야 되는 것이 재무 개선에 대해서 너무 치중하고 있다는 그 점을 느끼시나요? 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부채 비율 감소는 유상증자와 자기주식 처분이라는 한시적 조치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영업이익 증가나 사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얘기는 아직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적 결국에는 재무 구조 조정에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금양이. 그거를 잘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을 한 주당 3만 원에 처분한다고 가정한 계산이 뭐 지금 주가와 이제 근접해요. 근데 실제 처분 시 주가 하락 가능성이나 시장 반응을 고려를 해야 돼요. 주가가 혹여나 가정치보다 낮아질 경우는 또 그렇다면 계획대로 진행이 거기서 될 수가 있는지 아무 위험이 없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41억 환금, 추가 정산 가능성, 뭐 오페수 처리장 비용 정산 등을 통해서 추가 환급금 발생할 가능성, 재무 개선에 추가적인 도움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정산 과정이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오페수 처리장 비용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아직 뭐 불확실한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너무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기장공장 완공 일정이 조성 원가 확정 및 비용 조정 문제로 인해서 또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 아무튼 지연과 뭔가 지금까지 계획했던 것대로 순환대로 가야지 금양의 주가 안정적인 궤도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자본과 관련된 매출 수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야지 여러분들 주가 반등이 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무 뭐 매출이 언제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그러면 그거예요, 여러분들. 그 안 나오는 만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를 할 때 장기적으로. 그래서 보자는 것이죠. 뭐 여기 있는 41억 원을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기에는 문제가 전체 재무 구조에 큰 영향을 주기에는 미미한 금액이니까 예? 장기적 재무 개선 신호로 볼 수 있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아무튼 극복을 하기 위해서 위기예요, 사실. 예. 적극적인 재무 구조 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위기를 왜 안타깝게 만들어냈는지 참 몽골 광산 때부터 수익성 문제가 회사의 장기적 성장에 있어서 심각한 제약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무튼 주가가 반등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해야지 또 대출 후에 리스크가 없죠. 담보 주식이 만약에 금양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문제가 커요. 이게 또 담보 주식이 처분될 가능성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이게 또 주가에 엄청난 큰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를 하고 있을 거예요. 기업도 그렇고 우리 개인 주주도 그렇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회사가 자금 조달을 통해서 부산 공장 건설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은 사업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금양이 이제 2차전지 사업에서 실질적인 수주 계약을 체결을 한다면 현 상황을 극복을 하고 반등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업체 대출이 이 회사가 자금 조달의 마지막 단계로
도달해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게 단기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회사의 신뢰도와 재무 건전성을 심각하게 또 훼손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그 부분을 우리가 자세히 보라는 거야.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주주가 감정적인 그 상황을 가지면 안 돼요. 지금은. 예? 지금은 현재는 태세를 바꿔야 될 시기가 이미 지났습니다. 제가 이제 뭐 7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회사를 감정적으로 기대를 걸기보다는 현재 데이터랑 기업의 재무 상태,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이 기업의 그 신뢰도를 기반으로 냉철하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추후에 금양이 2차전지 사업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또 문제가 또 커질 수가 있어요.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를 하시고 감정적으로만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예,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항상 잘 하셔야 돼요.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커뮤니티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올라가네요.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뭐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악재 해소라는 심리가 작용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뭐 대부업체 대출이라는 뭐 이거는 뭐 이미 나왔던 거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미 봤던 거잖아요. 26일 날 나온 건데 지금 며칠 지나고서 이 기사가 나오는 것도 참 웃기죠. 예, 그래서 시장이 이거를 악재가 이미 반영됐다고 판단을 하고 반등을 노리는 심리가 작용됐을 수가 있고, 단기성 투기성 매매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그 외인들 내용도 마찬가지고, 예, 단기적인 주가 변동을 노리는 매매가 지금 되게 빈번합니다. 그래서 단타 투자들의 주요 타겟이 되는 거, 그것도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돼요. 여전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일부 투자자분들은 뭐 현재의 위기가 오히려 반등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예. 예를 들면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서 대출을 받았으면 공장이 곧 완공이 될 것이다,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오늘도 이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 시장은 정말 해외 시장보다 정부 비대칭성이 되게 높아요. 투자자들의 이 기업의 악재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단기적인 재료, 특정 이슈를 과대평가하는 경향도 크고요. 그 다음에 뭐 대부업체 대출 소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투자자분들은 분명히 긴급한 자금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또 보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예, 그리고 국내 시장이 테마주에 대한 관심도 높고, 2000년지 테마에 이렇게 속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단기적인 그 관련 업황 기대감에 따라서 매수세가 이제 유입되는 경우, 예를 들면 뭐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와 같이 이렇게 대형주의 상승이 금양도 같이 2차전지 종목에서 영향을 또 미칠 수가 있는 부분들, 여러 가지를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인지를 하시고 편향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뭐 개인 투자자로서 펀더멘탈에 대한 그 개선 여부랑 리스크 관리 전략을 중심으로 냉철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아무튼 금양은 현재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가 이 기업의 긍정적인 측면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아직 초기 단계죠. 네, 만약에 이제 추후에 정상 궤도로 돌아갈 수 있으면 회사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요. 몽골 광산 사업도 현재는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이제 2025년, 6년에 뭐 80억 정도로 잡았나요? 50억 정도로 잡았나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효율성과 수익성을 확보를 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기업의 어려움을 직시하되 동시에 그 안에 숨겨진 가능성과 회복의 기회를 인지는 하세요. 단 여기서 우리는 기회비용을 잘 판단을 하고 금양의 그 투자 관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위기를 극복하고 어떻게 진행을 할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냉철한 시각으로. 저는
지금 2차전지 투자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양을 거의 다 정리를 했죠. 정리를 하고 몇 주 안 남았어요. 보면 저희 지금 뭐 해외 투자 진행하고 뭐 아주 자산 증대가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투자한 2차전지 유일하게 이제 마이너스 70.66%네요. 물량 다 정리하고 10만 1,663원 매수를 해서 마이너스 70.51% 지금 이렇게 되고 있네요. 네. 아무튼 뭐 이건 이거고 또 자산 증대는 자산 증대입니다. 한국 증시만 갖고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커뮤니티에서 라이브 방송하면서 오늘도 말씀드렸어요. 미친 짓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주가치 무시, 주가 조작에 대한 제재 없고 정책도 투자에게 우호하지도 않고 미 증시에 투자를 해서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자산 증대를 실제로 일궈 갖고 있어요. 어떤 누구도요 비판할 수가 없어요. 자산 증대를 일궈 온 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커뮤니티에서도 해외 투자로 자산 증대한 거 뭐 여러 가지 또 실제로 뭐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 다 공개를 했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해도 실제로 자료를 저희는 이제 A3 용지로 해갖고 그걸 프린팅 해갖고 이 미팅을 진행할 때도 협력업체 미팅을 진행할 때도 저희가 자산 증대해온 부분들 그 다음에 저희 아카데미 가족분들 자산 증대한 거를 투명하게 다 어필을 하거든요.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뭐 비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투자한 한국 주식이 결국 오를 것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는 막연한 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글로벌 시장을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해서 성과를 낸 거, 그걸 성과를 입증을 하고 서로 공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도 이제 커뮤니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함께 투자를 해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무슨 얘기를 들었냐 하면 저희가 이제 아카데미에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에 투자를 했어요. A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나는 뒤로 B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A, B, C라는 그 기업을 소개를 해드렸으면 당연히 A, B, C라는 기업을 함께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데이터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분석을 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투자를 하고 왜 그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국내 증시의 이 한계성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갇혀 있지 마시고 다양한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하세요. 여러분들 진짜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국내 시장만 투자를 하는 거는 투자자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다양한 시장에서 기회를 찾아야죠. 왜 그렇게 고립되어서 투자를 합니까? 한국 증시가 냉정하게 말해서 투자자의 기대를 충족하고 있지가 않은데 뭐 어떤 자격이 있어야지 해외 증시에만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이 엄청 더 날 거예요. 이제 내년 되면. 제가 그냥 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합니다. 어떻게 투자를 했고 얼만큼 자산 증대를 했고 이 이상도 투명한 곳은 없어요. 아마 전문가들 2차전지 얘기하시는 전문가들 제가 매번 말씀드렸죠. 뒤로는 해외 투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가상화폐 투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 2차전지 저점이다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언제적부터 얘기했습니까? 커뮤니티에서. 아무튼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좋은 일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과 앞으로 자산 증대만 보고 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12월 한 달 또 한번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구독자 커뮤니티는 많이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들 영상 고정 댓글이나 홈페이지에 정보 보기에 보시면은 주소 있습니다.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고 여기에서 또 이제 소통 가능하시고 라이브 방송도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신청 해주시기 바랄게요.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술하는 저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